여러분,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이 곧 운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결국 가난으로 끌려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나의 경험 속에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합니다. 당신이 곁에 두는 사람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젊은 시절 내가 처음 해외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항구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거친 파도 소리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시험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늘 희망을 주었지만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처럼 퍼져 나를 감싸고 결국 내 의지마저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 회피, 탐욕, 거짓, 냉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그 습관이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나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현지 관리자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본사에서 결정한 문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지연되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확신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먼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오늘만 챙기십시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반드시 가난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큰 그림을 볼 줄 몰랐고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국 기회를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가 부를 지키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가난을 만드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업 현장에서 수없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내 돈을 빼앗지는 않지만 내 마음과 에너지를 잠식하여 결국 나를 가난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해외 공사 현장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낯선 땅, 뜨거운 태양 거친 바람 속에서 우리는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늘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떤 동료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동료는 매리같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느냐? 회사는 우리를 착취한다. 그의 말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조차 기운이 빠지고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그 옆에 오래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도 불평이 자라납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날 나는 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불평만으로 상황이 달라지겠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실을 탓하며 다른 이의 사기를 꺾을 뿐입니다. 나는 그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자. 그렇지 않으면 내 삶도 함께 가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무서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더 큽니다. 돈을 빼앗는 것도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내 안에 불을 꺼트립니다. 불평이 쌓이면 결국 행동이 멈추고 도전이 사라집니다. 행동이 멈추면 성장도 성공도 멀어집니다. 결과는 가난뿐입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개선하라.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개선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부자는 불평 대신 개선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개선 대신 불평을 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탐욕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협력자와 거래를 해봤습니다. 그중 일부는 처음에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작은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약속, 불이행 작은 금액의 착복, 혹은 정보를 숨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거짓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결국 큰 손실과 신뢰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남의 꿈을 비웃고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며 언제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얼음처럼 마음을 얼립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한 냉소적인 동료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내 아이디어를 들을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안 될 걸 현실을 좀 봐라.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반복되는 냉소 속에서 내 자신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을 믿는 마음이 약해지면 결국 도전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앞서 말했듯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실패를 타인에게 돌리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태도는 결국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부를 만들고 싶다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단기 이익만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성공만을 생각하며 장기적 관점을 무시합니다. 나는 한 투자자와 일을 하면서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돈만 생각했고 미래를 위한 계획이나 안전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빨리 볼 수 있어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부를 만드는 사람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인생과 부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재능이나 노력만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평, 거짓, 냉소, 책임 회피, 단기 이익 추구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결국 당신도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긍정, 신뢰, 책임감, 장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이 돈보다 기회보다 능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드리는 메시지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성공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당신의 곁에 누가 있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돈과 기회는 사라질 수 있지만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는 평생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삶에서 가난을 만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섯 유형의 사람을 실제로 인생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늘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상황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유형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냐?
회사에서 우리를 착취한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그저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 마음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의지가 약해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조차 무의식적으로 불평하게 되고 결국 행동과 결심이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자기 역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한 해외 프로젝트에서 현장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지연되었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과 함께라면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가 쌓이고 미래의 기회로 연결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장기적인 성장과 신뢰를 무시합니다. 나는 투자 협상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번 계약으로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는가만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장기적 기회를 놓쳤고 단기적 이익만 남았습니다. 부자는 달리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신뢰와 성장을 위해 투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철칙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감추는 순간 배움이 사라지고 가난이 찾아옵니다. 나는 공장을 세울 때 문제를 겪었지만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실패를 숨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한 엔지니어가 치명적인 설계 오류를 보고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과 함께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접 돈을 빼앗지 않지만 말과 태도로 내 꿈을 꺾습니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지하고 믿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결국 그 도시는 세워졌습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의지가 꺾이고 행동이 멈추며 결국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꿈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 즉,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꿈을 비웃는 사람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무책임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가난으로 이끌고 그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은 명확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 실패를 배우며 꿈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부와 성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유형의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과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불평 대신 개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에 스며들어 나의 결정을 제한하고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해외공사 현장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매일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냐라며 불평했지만 나는 그 옆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아 행동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나는 불평 대신 행동하는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회사는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행동을 통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결국 부를 창출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작은 문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내가 젊은 시절 경험한 사례를 보면 작은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업자가 책임을 회피했지만 나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신뢰가 쌓였고 이후 더 큰 거래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지는 습관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 성공을 위한 전략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뢰와 책임은 자본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신뢰라는 자본을 잃고 결국 기회와 수익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우선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놓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실제로 해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이 유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계약으로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느냐만 물었고 장기적인 성장과 신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와 장기적 성장에 집중했을 때 초기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훨씬 큰 프로젝트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는 투자자는 결국 장기적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지적합니다. 부자는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로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실패를 감추는 사람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반복된 실수로 이어지며 결국 재정적 손실과 기회를 놓칩니다. 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패에서 배우는 기업과 개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패를 숨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학습과 성장이 멈추지만 실패를 공유하고 배우는 사람과 함께하면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의지와 행동을 꺾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지해준 동료들은 사막의 도시를 세우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지지적 환경에서 사람은 더 큰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변에 비관적인 사람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도전을 포기하고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상실합니다. 꿈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은 단순한 격려자가 아니라 내 인생과 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습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배우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목표를 지지하고 책임을 나누며 실패를 배우고 개선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의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쁜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긍정적 에너지를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언어와 생각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평과 비판적인 생각은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처럼 퍼져나와 행동과 결정을 제한합니다. 내가 해외 공사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동료의 불평이 단순한 말로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개선과 해결책에 집중할 때 내 마음은 단단해졌고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내부적으로 불평이 많은 조직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외부 기회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조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기회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작은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업자가 책임을 회피했지만 나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쌓였고 이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사례를 보면 책임을 지는 리더가 있는 조직일수록 장기적 성공률이 높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신뢰라는 자본을 잃고 결과적으로 기회와 수익도 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 시야를 갖는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만 쫓는 사람과 함께하면 순간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 성장과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나는 해외 투자 협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계약으로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는가만 묻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기적 신뢰와 가치를 우선시했을 때 초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회와 성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는 투자자는 장기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고 강조합니다. 부자는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의 가능성과 신뢰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로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실패를 감추는 사람과 함께하면 학습과 성장이 멈추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는 사람과 함께하면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이 가능합니다. 내가 공장을 운영할 때 발생한 여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며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경제적 기회로도 이어졌습니다. 현대 기업들도 실패를 숨기기보다 공개하고 학습하는 문화가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지 않지만 그 말과 태도로 내 의지와 행동을 꺾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막에서 도시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었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 나를 지지해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응원이 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지지적 환경에서 사람은 더 큰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변에 비관적인 사람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도전을 포기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꿈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은 단순한 격려자가 아니라 내 삶과 사업의 성장 촉진제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책임 회피는 단기적 이익 추구로, 단기적 이익 추구는 실패 은폐로, 실패 은폐는 결국 꿈 비웃음으로 이어집니다. 즉 모든 나쁜 습관과 행동의 뿌리는 두려움과 무책임입니다. 두려움이 행동을 제한하고 무책임이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명확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나쁜 사람과 거리를 두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경제 성장과 신뢰를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1.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평가하기. 매주 혹은 매달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내 마음과 목표에 긍정적인지 확인합니다. 2. 불필요한 부정적 관계 줄이기.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 두려움과 불평만 퍼뜨리는 사람과는 점차 거리를 둡니다. 3. 긍정적 사람과의 관계 강화하기. 책임감 있고 장기적 시야를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4. 자신의 말과 생각 점검하기. 불평, 비판, 두려움 대신 개선과 해결 도전과 성장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5.
꿈과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협력하기, 주변에 내 목표와 꿈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서로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와 협력할지를 선택하세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삶, 마음, 그리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길이 보이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길을 잃는다. 여러분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